네, 안녕하세요. 너굴곰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인사드리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또 찍는 것 같아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텀이 은근히 좀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방송은 사실상 뉴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화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제 포트폴리오와는 별개로 매일매일 3만원씩 구매하는 콘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러면서 좀 몰아샀어요. 월요일날 사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총 샀어야 되는 그 금액을 월요일날 좀 한 번에 좀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비트코인을 오늘 구매하는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할게요. 일단 만원씩 좀 마찬가지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도 약간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하락해도 사실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제는 좀 무뎌져가지고. 사실 뭐 원화 가치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저도 그래도 몇 천만원 날라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차피 올라갈 거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요. 네, 비트코인 지금 12%, 이더리움 21%, 리플 24% 수익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총 매수 금액은 19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수익률은 19%, 총 평가 손익은 37만 9천원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워낙에 제가 예전에 저렴할 때부터 계속 만원씩 샀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와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뉴스를 바로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하락을 할 때 제가 좀 지난번에 제가 2천만원 정도를 업비트에다가 입금을 좀 해서 그 중에서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하고 나서 그때 스텔라루멘이라는 코인을 제가 500만원어치를 샀었죠. 근데 이번에 좀 큰 폭의 하락이 있길래 제가 500만원어치를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텔라루멘을 샀었는데 이번에는 하락을 좀 많이 하길래 비트코인을 500만원어치를 추가 매수를 좀 했어요. 5천만원을 좀 500만원이 들어갔죠. 그래서 평가 손익은 26만 9천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 평균가가 5,012만원에 제가 500만원 좀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5천만원에서 5,200만원 사이가 되면 그때 그만큼 떨어지면 난 추가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500만원을 분할 매집도 했고요. 앞으로 한 1,000만원 정도 더 매집을 할 생각인데 더 하락해준다 그러면 더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번 하락 때 진짜 뭐 기쁘게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하면서 이 기회를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를 잡으셔서 이렇게 좀 수익을 좀 보셨으면은 참 좋겠네요. 자, 이제 첫 번째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독일 2022년 1분기부터 새로운 암호화폐 펀드 판매 허용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뉴스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 펀드 판매 허용 계획이라고 해요.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뉴스 중에서 독일에서 스페셜 펀드라고 해가지고 전체 펀드 중에 20%를 암호화폐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랑 더불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투자펀드의 암호화폐 펀드 발행을 허용하는 법령 초안이 내년 1분기부터 발효될 거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럽은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내가 프랑스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럽연합의 이런 독일 펀드 상품을 내가 직접 투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뉴스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자, 브라질 투자은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브라질 투자은행이. 그래서 브라질 최대 투자은행이에요. BTG 팩추얼이라고. 그래서 민트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구매 및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겐 좋은 뉴스도 나왔고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기업들, 각국의 금융권들, 이런 대기업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이렇게 암호화폐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건 진짜 꿈도 못 꾸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암호화폐가 이제 필수적인 그런 금융 사업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암호화폐가 망해서 없어질 거다, 허상이다, 실물이 없지 않느냐, 말 그대로 가상이다, 이걸 어떻게 믿고 투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눈과 귀를 열 때가 됐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거.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합니다. 자, 외신. 자, 21일 시장 상황.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로 암호화폐 전면 하락했다. 강제 청산은 17억 달러 상당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번 암호화폐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는 것이 이 중국 헝다그룹의 그 위기, 이걸로 많이들 보시거든요. 그 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 헝다그룹의 그 위기가 발표되고 나서 모든 자산 시장이 하락했거든요. 주가도 폭락하고 홍콩 항생지수 급락하고 그리고 미국 다우존스 다 폭락하고 니케이도 다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고 버티겠어요? 당연히 뭐 이 영향을 받았겠죠. 받았을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이때 뉴스에서는 22일 개최 예정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거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는데 다행히 22일 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거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테이퍼링을 당장 하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자산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했죠. 그랬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뭐 우리 시장에는 뭐 나쁘지 않았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보면은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론이, 여러분 아시죠? 마이크 맥글론, 비트코인 ETF가 다음 달에 승인될 수도 있다 라고 예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낙관론자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좋은 얘기밖에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긍정의 어떤 이야기,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 그런 거를 갖고 투자를 해야, 좀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해야 우리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중요하게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맥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크 맥글론입니다. 마이클 맥글론이 스탠스베리 리서치와의 인터뷰에서 10월 말, 이르면 10월 말이에요. 금년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런 전망을 하냐라고 하는데, SEC에 제출된 ETF 승인권에 대한 서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서류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근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반려할 거냐, 아니면 일부만 승인할 거냐, 그거를 계속 그 SEC에서 쥐고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려를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보류를 하거나 세 개 중에 해야 되는데 이미 보류는 많이 했죠. 그래서 승인 아니면 거절인데 거절을 할 단계는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룸버그의 ETF 수석 전략가인 에릭 발추나스도 11월까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ETF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1억은 넘죠. 무조건 비트코인 1억 넘습니다. 1억이 뭐예요? 제가 봤을 때 ETF 승인이 되면 거의 2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 소개드립니다. 뉴스가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골드만삭스와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중심 펀드 원리버 디지털 자산운용 시리즈 A에 투자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뉴스를 가지고 왔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말은 듣지 말아라, 믿지 마, 쟤네 말에 휘둘리지 말아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역시나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비트코인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골드만삭스에서 암호자산에 너무 투기성 자산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네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애들 같아요. 약간 좀 도라이들 같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말은 들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아셨죠? 네, 그걸 좀 전달드리고자 해서 가져 나왔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드비어 그룹 CEO가 카르다노 에이다가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카르다노 에이다가 곧 최고치를 경신하고 연말까지 결국 4달러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4달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의 2배를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봐서는 2배보다 더 갈 것 같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근데 여기서는 되게 보수적인 수치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에이다가 지난 2017년, 2018년에 최고점을 찍고 경신을 하고 그 위로 뚫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상승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러면서 이 밑에 보면 XRP에 대한 소식도 나옵니다. XRP는 뭐라고 했어요? 또한 리플의 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XRP가 카르다노와 같은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XRP에 대해서도 낙관론을 펼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XRP에도 낙관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에이다의 뒤를 밟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리플이 에이다가 2017년도에 정고점을 뚫고 지금 거의 3,5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것처럼 XRP가 만약에 정고점을 뚫는다 라고 하면 5,000원이 넘는 겁니다. 개당 5,000원이 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대로라면. XRP가 지금 얼마인가요? 한 1,000원, 1,200원 정도 하나요? 네, 그렇다라는 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XRP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다만 XRP는 상승할 때 가장 늦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코리니 분들은 XRP를 투자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코인들이 막 다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XRP는 가만히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못 버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고수들만 투자할 수 있는 XRP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갑니다. 자, 페이팔 암호화폐 서비스를 포함하는 새로운 앱 발표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페이팔에서 어플리케이션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냐면 암호화폐 구입, 보유 및 판매, 그리고 고수익성 저축, 암호화폐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하는 금융 탭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QR코드로 결제, 신용 액세스 이런 것들도 들어가요. 기프트 카드 관리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암호화폐로도 이제 결제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페이팔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페이팔의 유저가 몇 명이에요? 4억 명 이상의 소비자들에게 그 기술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4억 명인데 4억 명. 그렇죠? 엄청난 이제 마켓을 이제 암호화폐가 점령하게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뉴스를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뉴스, 자, 로빈훗, 이제 미국의 이 주식과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거래만 됐지 이 코인에 대한 전송은 사실 기능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기능을 넣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빈훗에서 그 거래가 되는 코인 종류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그 다음에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라이트코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도 있다라는 거 전해드리고요.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인베스코 미 SEC의 암호화폐 ETF 승인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클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죠. 금년도 10월 11월 달쯤에 SEC에서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예로 이제까지 많은 기업에서 그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요청을, 검토 요청을 SEC에 많이 제출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나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SEC에 그 신청된 ETF 승인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베스코에 또 넣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인베스코라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1조 3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 중인 투자 대기업이에요. 1조 3천억 달러, 1조 3천억 원이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그 대기업이거든요. 여기서 ETF를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뉴스가 되겠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숨가쁘네요.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서. 자,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동결로 비트코인 상승했다. 방금 전에 제가 그 헝다구름 이야기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FOMC 포함해가지고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동결, 테이퍼링도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2022년에 이제 테이퍼링을 할 것 같다라는 뭐 의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 연말에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뉴스 넘어갑니다. 자, 네덜란드 명문 축구 클럽 PSV 아인토벤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보유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미 클럽 재무제표상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은근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없는 척해도 다들 기업, 기관, 뭐 이런 축구, 클럽, FC 이런 데들도 전부 다 이제 코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퍼포즈 비트코인 ETF 지난 이틀간 보유량 390 비트코인이 증가했다. 이틀간 390 비트코인 증가한 겁니다. 여기 퍼포즈 비트코인 ETF는 캐나다의 ETF 상품입니다. 보면은 캐나다 퍼포즈 비트코인 ETF가 현재 21,251.94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일 대비 145.06 비트코인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틀 동안 390.19 비트코인의 순 증가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 ETF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캐나다 비트코인 그 ETF에 지금 몰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빨리 ETF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국내 소식 잠깐 짧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에서 과상화폐 거래소의 실명 계좌 발급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그래서 업비트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 계좌를 발급해준 시중은행이 국감에 소환될 전망이고, 그리고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적절했는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줄폐업에 따른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걸 따져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가 국감에서 나온다라고 하니까 한번 재미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자, 8월 전세계 코인 거래소 방문자 4억 명, 2달 만에 다시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난 7월 3억 1,900만 명 수준이던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방문자 수는 한 달 만에 4억 500만 명으로 1억 명 가까이 늘었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에는 관심도 많아졌고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가격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뉴스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한 거의 뭐 일주일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전달도 정신없이 왔습니다. 자,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27포인트로 공포 단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극단적 공포 상태였는데요. 오늘 다시 공포 단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팔라 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업비트, 네, 제가 비트코인 구매한 내역이고요. 자, 거래소 잠깐 보면은 오늘 비트코인 약간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한 5,30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빠지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다른 알트코인들은 우수수 떨어지죠? 네, 진짜. 뭐 1% 빠지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은 거의 4, 5% 빠지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전하고 펀더멘탈 강한 코인은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 2주 사이에 다시 다 회복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한 일주일,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굉장히 좀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반등해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요.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3.73%로 비트코인 그 달러 가치로는 43,000불, 43,646달러 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 알트코인들도 다 녹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그렇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까 업비트는 우리나라 시간 9시 기준으로 그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는데요. 24시간 기준으로 각 전 세계의 24시간 내의 기준으로는 상승 중에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김치 프리미엄은 3.41%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좀 많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김치 프리미엄이 없었던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좀 끼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요, 롱 포지션 67%, 숏 포지션 32%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롱 포지션이 70%에 육박했는데 얼마 전에 대폭락이 오면서, 폭락은 아니죠, 예, 약간의 조정이 오면서 17억 달러인가요? 17억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됐다라고 하니까 굉장한, 네, 아마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릴 건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전달을 해드린다고 진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하락장에서 용기 있게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멘탈을 가지고 좋은 승리하는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실시간 방송 이번 주 토요일 오후 9시에 실시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